반갑습니다. 항혜여십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우리는 러더, 타에 의한 선체 운동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선박을 전진, 후진시키는 추진기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우리가 러더를 밑집 상태로 두고 스크류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전진 또는 후진할 때 선박은 완전히 직진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조금씩 회두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추진기에 의한 선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의 추진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선에서 사용하는 우회전 스크류 프로펠러 단추진기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랄랄랄라 부큐.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그림과 같이 빨려드는 수류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흡입류 또는 흡수류라고 합니다.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해 흘러나가는 수류를 배출류 또는 배수류라고 합니다. 흡입류와 배수류로 인하여 물이 빠져나가면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선박이 전진 또는 후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펠러에 의해 배출된 물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배수류의 역방향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을 반류라고 합니다. 흡입류와 반류에 의한 작용은 힘이 약하거나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배수류의 영향을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선박의 프로펠러는 선미 하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러더 앞쪽에 프로펠러가 보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프로펠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선풍기가 우회전 프로펠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선풍기의 회전 방향은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자, 러더도 필요하겠죠? 부착해 보겠습니다. 이 휴지가 바로 러더라고 생각하십시오. 힘할 데기 없어 보이지만 러더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프로펠러 회전할 때 러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러더가 좌측으로 밀리는데 이때 상부보다는 하부가 많이 밀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러더가 처음부터 휘어져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상하를 바꿔서 한번 다시 달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상하를 러더를 바꿔서 달았고요. 달려있는 모습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시원해요. 이 실험은 좀 허접했지만 전진 시의 배수류 작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풍기의 프로펠러가 우선회하자 바람이 발생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 휴지의 아래쪽이 크게 좌측으로 밀린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풍기는 프로펠러, 그리고 이 휴지는 러더, 그리고 발생한 공기 바람, 즉 바람은 수류, 배수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복잡한 용어로 설명하자면 전진 상태에서는 프로펠러가 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뒤쪽으로 배출시켜 프로펠러 바로 뒤에 위치한 타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타의 하부에 작용하는 수류는 상부에 작용하는 수류보다 강하여 선미를 좌현 쪽으로 밀게 됩니다. 배수류의 이러한 현상은 선체의 타력이 아직 없을 때나 키의 하부가 상부보다 큰 공선 시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을 역전하여 선박이 후진을 하게 되면 배수류는 선미로부터 선수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방출됩니다. 우현 측의 배수류는 우현 선미 측을 거의 직각으로 때리게 되고 자연 측의 배수류는 선전면을 따라 흘러나가게 되므로 선미를 현저하게 자연으로 밀어서 선수를 우회도 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배수류 측압작용 또는 배출류 측압작용이라고 합니다. 횡압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루 프로펠러는 물을 밀어내면서 회전하므로 회전에 대항하는 반작용을 받습니다. 이때 수심이 깊어지면 수압이 높아지므로 물속 깊이 잠긴 날개에 걸리는 반작용력이 수면 가까이에 위치한 날개에 걸리는 반작용보다 크게 돼서 그 힘의 크기에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전진 중에는 스크루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 돼서 선수를 좌편향시키고 후진 중에는 스크루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어서 전진과는 반대로 선수가 우편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선미를 좌측으로 밀면 선수는 우회도 하게 되고 선미를 우측으로 밀게 되면은 선수는 좌회도 하게 되겠죠. 특히 횡압력은 스크루 프로펠러가 정지 상태에서 전진이나 후진을 시작할 때, 즉 시동을 딱 켤 때 가장 영향이 크고 공선, 황천 등 프로펠러의 상부 부분이 수면에 노출되게 되면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배운 흡수류, 배수류, 반류, 횡압력의 힘들이 각각 전진시, 후진시에 어떻게 일어나고 이 각각의 힘들이 종합되어 결과적으로 선수가 어떻게 회두되는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전진시 회두작용은 기관 사용 초기에는 횡압력의 영향이 커 좌회두하는 경향이 있고 기관 사용 말기에는 우회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두 경향이 있다 이거지 본선의 타로 조종이 가능할 정도로 미약합니다. 후진시의 회두작용은 흡수류, 반류는 영향이 없고 배수류, 횡압력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데 이 두 힘이 모두 우회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수류는 후진시에 아주 강하게 우회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진시 배수류 측압작용과 횡압력의 영향이 합쳐져서 강하게 선미를 자연으로 밀기 때문에 최대 우타각을 사용해도 우회도하려는 힘에 대한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후진시 배수류 측압작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조선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후진 추력을 높여 속도를 높이면 배출류와 횡압력의 작용보다는 타유가 더 강해지지만 저속으로 후진할 경우에는 선미 후방에서 탑판에 입사하는 요속이 전진시보다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큰 타압이 생길 수 없어서 추진기에 의한 선체 운동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선박의 입출항 시 그리고 앵커 작업 등을 할 때 미속으로 후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후진 시 배수류 측압작용과 횡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회두가 되는지
반드시 조선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